4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환경 보전, 수량 확보,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정비 사업. 세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 22조 2천억 원을 들인 대규모 국책 사업인데요.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로 다 녹조만 있어요. 물이 흐르지 못하고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썩기 시작했던 거죠. 사대강 사업의 결과물로 탄생한 건 치명적인 녹조 라떼. 이렇게 많은 건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사급수에 사는 오염 지표 중 붉은 깔따구와 큰빛 이끼벌레 출몰. 하지만 4대강 사업 주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4대강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네? 4대강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 없으세요? 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쭐게요. 네?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세요. 장관님께서는 그러면 지금도 그 4대강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쫓고 또 쫓기는 자들의 이야기를 바로 어제 개봉한 영화 삽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22조 2천억, 국민 1인당 45만 원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년간의 끈질긴 추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 그 추적의 끝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어제였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다룬 영화. 제목이 강렬한데요. 영화 삽질이 개봉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영화 삽질의 김병기 감독, 그리고 4대강을 11년째 취재 중인 김종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두 분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마이뉴스의 김병기 기자라고 합니다. 네. 지난 12년 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추적해왔죠. 예. 이번에 이제 12년 만에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삽질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금강이 좋아서 서울에 살다가 예. 금강에 내려가 살고 있습니다. 예. 원래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하다가 예. 어떻게 보니까 지금 4대강 전도사처럼 하고 있는데요. 예. 1년에 한 340일 정도 강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금강 요정이라는 또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김병기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영상으로 봤는데 일단 제목부터 강렬하거든요. 삽질. 이거 어떤 영화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4대강 사업 하면은 대부분 다 이제 그 환경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환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환경을 망치기 전에 12년 전에 그 불법과 탈법, 편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는지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뻔뻔한 사람들, 과거에도 떵떵거렸고 지금도 이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에 대한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네. 막 도망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관객들이 많이 웃습니다. 아하. 예,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고 네. 그리고 저항자들이 감동과 눈물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영화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꼭 봐야 될 것 같은 눈물과 감동의 재미와 그런데, 네. 미스테리도 있는 추적도 하는. 그런데 삽질이라는 사실 단어는 저희가 아나운서로서 평생 이런 영화가 아니면 입에 담지 않는 아니요, 저 단어라서 군대에서 삽질 많이 했는데. 그러셨어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삽질 하다 보니까. 예. 네, 이 삽질 정말 제목이 직관적이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짓게 되셨나요? 삽질하면은 그 쓸데없는 짓을 했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렇죠. 그 정재홍 MBC PD수첩 작가가 저희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작가로 참여했는데요. 네. 그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들로 봤을 때는 10년 전 22조 2천억 원을 들인 쓸데없는 짓이었죠. 강을 망쳤고 경제를 죽였고 살린 것도 아니었죠. 네.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쓸데없는 이런 짓이었지만 사실상 그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들, 거기에 참여했던 그 건설 기업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노다지를 캐는 22조 2천억 원의 그 돈잔치판에서 노다지를 캐는 이런 삽질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직설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예. 삽질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김종수 기자님 또 질문해보겠습니다. 그 영화 삽질 제작에 참여하셨는데 아까 이승현 아나운서가 소개했지만 금강요정이라는 별명이 있으신데요. 4대강 취재를 오래 하셨잖아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2008년부터 4대강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지역에서 기자로 살았죠. 네. 그리고 네. 똑같이 뭐 4대강 사업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현장 취재를 들어갔고요. 들어갔는데 너무 많은 항의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국가에서 하는 왜 국책 사업을 지역 신문이 반대하느냐라는 그 협박을 많이 받았죠. 예. 실제로 압박도 많이 받았고요. 예. 그리고 현장에 가서 국가는 굉장히 4대강 하면 좋아진다라고 했고 예. 이 환경단체는 나빠진다라고 했고 저는 기자의 입장으로서 네. 들어갔는데 현장 취재를 막았어요. 하지 못하게. 예. 물론 뭐 폭행이나 협박 이런 거 굉장히 심했고요. 아, 그랬어요? 예. 현장에서 심했죠. 예. 어떤 경우는 소나무에 농약 치는 거 사진 하나 찍는데 얻어맞을 정도로. 사람을 때리기까지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이상한 거잖아요. 느낌이 들으셨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자로서 취재에 더 빠져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중에 340일 정도를 예. 현장에 나가신다고 예.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정말 고스란히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가요? 4대강 사업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이제 뭐 웅덩이라든가 모래톱에 있던 물고기들이 많이 죽었죠. 네. 뭐 기름줄도 나고 준설 과정에. 그랬을 때 당시 현장에서는 준공이 끝나고 나면 강이 편안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과연 편안해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2012년도 준공을 하자마자 첫 번째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물고기 떼죽음이 어느 정도였냐? 예. 현장에서 10일간 발생했는데 제가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렸던 마리수만 60만 마리가 넘어요. 60만 개를 샜다고요? 예. 오, 그러니까 예. 물고기를 수거해서 마루를 이 강변에 쌓아놓으면은 그 자루를 헤아리고 그 자루 중에 서너 자루 풀어서 무게를 헤아리면 다 또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산출할 그래서 수 있죠. 예. 오늘 몇 마리, 오늘 몇 마리 그렇게 죽었고 네. 201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녹조가 피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처음 봤던 그 큰비디기벌레라는 태형동물 사백수? 예. 그 아이가 태어났고 2015년, 16년부터는 아예 그 큰비디기벌레도 살지 못하는 우리 시궁창에서 산다라고 하는 예. 실지렁이 붉은 깔딱으로 변하는 환경이 그대로 나타났죠. 4대강 유역의 그 녹조가 심해지면서 뭐 녹조 라떼 이런 비아냥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김병희 감독님도 4대강 취재 오래 하셨잖아요. 실제로 뭐 우리 기자님과 의견이 같으십니까? 예, 그 매년 한 두세 번씩 예. 이 4대강 같이 탐사 보도를 했거든요. 예. 네. 올해도 한 두 차례 정도 탐사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뭐 김종술 기자가 얘기했듯이 죽어가는 강의 모습을 그냥 매년 갈 때마다 점점 더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항상 느끼면서 네. 절감했고 네. 뭐 이랬죠. 그 감독님은 4대강 취재를 해야겠다. 언제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2006년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후보자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제1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서 국군을 융성하고 네. 그리고 또 강을 살리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유력한 대권 후보였거든요. 네. 그분이 내건 이 제1 공약이기 때문에 그 실행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그 언론인이라면은 당연히 마땅히 네. 국민의 그 세금도 들어갈 것이고 국토의 혈맥을 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혹하림한치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고 네. 제가 첫 그 취재 장소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네. 어디셨나요? 독일이었습니다. 왜 독일에 갔냐? 예. 네. 이명박 후보가 그 독일의 그 마인도나우 운하라는 네. 곳에서 제1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운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보니까
운하가 국운을 융성시키고 강을 살리고 있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명박 후보가 만났던 사람들을 똑같이 만나고 다니면서 실제로 운하가 그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독일의 국운을 살렸는지. 예, 그리고 이제 그 강을 살렸는지 네. 물어봤습니다. 예. 이명박 후보가 만났던 사람들한테 다시 가서 물어봤던 거죠. 네. 그때부터 추적이 시작됐던 거죠. 그 내용도 담겨 있나요? 영화에? 그렇죠. 내용도 담겨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운하는 그 도로와 그 철도, 운송이 그 발달하면서 그 100년 전에 그냥 그 이 박물관에 박혀 있었습니다. 네. 경제를 살릴 수 없었던 네. 거죠. 강을 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분한테 그 운하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저 그 운하의 물이 괜찮냐? 라고 직접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운하는 너무 갇혀 있기 때문에 더러워서 네. 수영도 못하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그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 네. 뒤부터 계속해서 그걸 추적했던 거죠. 그렇군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얘기하죠. 제가 오마이뉴스 원래 지역 신문 기자로 활동하다가 네. 신문사 사장을 하다가 4대강 취재를 하니까 압박이 들어오고 신문사에 광고 협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를 망하고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등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4대강 취재를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금강에서만 취재하다가 네. 뭐 낙동강이라든가 영산강을 같이 팀을 꾸렸습니다. 그때 이제 김병기 기자님은 상근 기자, 예. 상근 기자와 시민 기자들이 협약을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명박 대통령 만나봤습니까, 감독님? 예, 예.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그 외면하고 예, 그럼 주요 아까도 이명박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네. 실천했던 그 주요 인물들 만나보셨습니까? 예, 다 만나봤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 화내고 예. 네. 도망치고 아. 책임을 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냥 마이크를 들이대고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예, 예. 싶었어요. 그게 예. 또 언론의 사명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네. 반론을 듣는 게. 예. 그런데 그 화내고 도망치고 그 사과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고 뭐 0.1%도 지금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전 환경부 장관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4대강 사업이 그렇게 과거에도 망쳤고 지금도 4대강 삽질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매년 5천억 원에서 1조 원의 그 혈세가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삽질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었던 거죠. 아유, 정말 말씀 들을수록 영화가 점점 궁금해지는데 어제 개봉한 이 삽질 영화에 대한 반응 궁금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책임이 져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보면 좀 먹먹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심증만 있었던 부분들이나 좀 답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나 자료들을 제공을 해줘서 되게 좀 값진 결과물을 내준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프죠. 저희에게는 과거가 있고 또 이제 현실에 살아가야 할 저희도 있지만 또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안에서 또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성인으로서의 마음을 다지게 되는 그런 한편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김병긴 감독님 사실은 4대강 사업을 또 옹호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보면 뭐 자전거도 쫙 타게 돼 있고 뭐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그 세 가지 최근까지도 사실상 그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 말씀하셨듯이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 그 궤변들 아하. 거짓말들이 계속 그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예. 저는 봅니다. 네. 세 가지 거짓말 중에 이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그 보를 막아서 녹조가 생긴 건 아니다라는 거짓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거짓말은 이제 홍수와 네. 그 세 번째는 가뭄 예방 효과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녹조 같은 경우는 그 금강에 가보면 김종술 기자도 여기 와 있는데요. 네. 금강에 보면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녹조. 2년 전부터 예. 금강에 그 이
23개 수문 중 이제 두세 개를 이제 계속 여닫고 있는 거거든요. 네. 상시 수문 개방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2017년 그 수문 개방을 계속 수문을 계속 닫아놨을 때 같은 경우는 네. 1년에 3분의 1 정도가 녹조 관심 발령 일수라고 해서 네. 120일 정도가 녹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수문을 열고부터 작년 같은 경우는 예. 59일로 줄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올해는 0일이었습니다. 그게. 그거 하나만 봐도 그 녹조를 그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가뭄이나 홍수는 어떻습니까? 홍수와 가뭄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와 가뭄은 그 4대강 본류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지천이라든지 도서 산간 지역 이런 데서 이제 그 발생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전혀 그 검증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네. 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예. 예? 그 답답할 뭐 따름이죠. 예. 김종수 기사님도 현장에 자주 가시는데 예, 예.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큰 물그릇을 만들어 놨잖아요. 4대강으로. 네. 사실은 이렇게 예. 쉽게 생각하면 네. 가뭄은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예. 큰 물그릇이 만들어졌으면 예. 그 물을 가져다 써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양수 시설이 갖추어져야죠. 네. 근데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양수장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4대강 16개 보에 양수 시설은 없었고 이후에 2016년도에 충남 서북부의 가뭄이 계속 얘기되니까 4대강 활용론으로 공주보 하류에서 하나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가져다 쓰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 있는 양수 시설로만 그냥 가져다 쓰는 겁니다. 네. 그 전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았고 지금도 물이 부족하지 않았던 거죠. 네. 사람들이 물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물을 바가지로 퍼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2014년, 15년에 인근에 금강 옆에서 한 2km 떨어진 곳에 네. 가뭄이 한 번 왔어요. 네. 그래서 어땠나요? 4대강이 물이 있는데 왜 못 쓰냐라고 하니까 네. 물탱크 차를 이용해서 강물을 퍼다가 줬어요. 차라리 기름값 보조해 주는 게 훨씬 싸죠. 아. 말이 안 만들어 되는 놓고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예. 활용되지 예. 못하겠다라는 그리고 말씀.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도심 인근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 분명히 이명박 있습니다. 대통령이 막 타면서 예. 막 홍보했잖아요. 그렇죠. 예. 서울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타겠죠. 네. 제가 살고 있는 금강에는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지쳐서 잠들 정도입니다. 없습니다. 주무시진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 영화를 보셨으면 하잖아요, 두 분. 마지막으로 이 영화 삽질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이제 이 책임을 물어야지 네. 4대강이 본래의 강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좀 절박함이 좀 들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거든요.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제2, 제3의 4대강 삽질이 이제 계속될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의식, 위기감으로 이제 제작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신다면은 네. 예? 영화관에 줄을 서신다면은 네. 그 책임을 묻자라는 여론도 환기될 수 있고 네, 네. 강이 원래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시간도 단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많은 알겠습니다. 관람 네, 부탁드립니다. 김종수 기자님도 예, 간단하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예.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삽질을 보고 네.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